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썰은 페트폭력 시간입니다. 앞전에 고민사연 2개 했고요. 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뒷담화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살면서 안 해봤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뒷담화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솔직히 말해서 한 번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번. 일상적으로 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도 해봤습니다. 전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이제 사람들끼리 얘기 이제 하는 것 중에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이 뒷담화가. 뒷담화. 솔직히 뒷담화를 해야 사람들하고 이제 좀 친해지려면 어떻게 보면 이 뒷담화를 해야만 또 친해지는 것도 있어. 뒷담화를 해야만. 보통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뒷담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야, 정말 개같이 않냐? 족같이 않냐? 아, 님도 족같았어요?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뒷담화라는 게 한국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뒷담화라는 걸 습관화 시킨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런 뒷담화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볼 수 있는데, 근데 있잖아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해서는 뒷담화 하지 마세요. 뒷담화 하지 마요. 특히 어떤 모임이나 조직사회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묻겠죠. 아니, 뒷담화 안 하면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 직장인이. 어디 가서 분을 푸냐 마냐. 다른 식으로 푸세요. 다른 식으로. 오늘부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동안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뒷담화로 푸는 거였으면 이제부터는 하지 마세요. 저는 못되게 불건 잘하게 불건 간에 그냥 뒷담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는 할 사람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바뀌는 사람도 있을까 생각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뒷담화는 아무리 많이 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뒷담화를 하게 되면 한 번만 하고 안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 계속 하게 되잖아. 볼 때마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 약간 이것도 중독이라 생각해요. 중독. 그리고 하고 나서도 뭔가 완전히 시원하다기보다는 뭔가 또 남아있어. 이 응어리 같은. 그래서 이거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절대 일회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뒷담화를 아무리 많이 해도 미움이 남아있는 건 똑같아. 그 미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싫어하는 마음이 만약에 뒷담화를 하면서 그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없어지지 않잖아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도 또 하고 그 다음날도 또 하고 시간 지나면 또 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뒷담화라는 게 문제가 그런 거잖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낸 사람이 없어요.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족경기업 출신 음유시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족경기업 출신. 왜냐? 개운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해야 돼. 그리고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면 내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날 또 해야 되고 맞잖아요 여러분. 왜 그 음유시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순이 그 언니 이모들 그분들 뭐 맨날 뭐 아침 먹고 하고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하고 퇴근할 때도 하고 출근할 때도 하고 맨날 하잖아. 저도 그거 안 본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해도 그거 들어도 뭔가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은 항상 남아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뭔가 중독되는 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하지만 그냥 저는 중독이라고 봐요, 중독. 자, 뒷담화는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중독이에요, 중독. 김다영님 어서세요. 사람만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뒷담화를 좋아하고 많이 하는 이유가 뒷담화를 해야 친해지는 것도 있지만 달리 스트레스 풀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몰라. 만약에 각자 열받고 하더라도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치고 알았다면 굳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남 흉을 본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해소합시고 이제 뒷담화를 하는데 그게 나중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을. 중독이 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 뒷담화하는 걸 여러분 딱 1분만 뒷담화하고 끝내자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한 번 시작하면 10분, 20분, 30분 계속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볼 때마다 하게 돼요. 볼 때마다. 한 번은 막 이런 뒷담화하는 것에 대해서 맞장구 쳐졌지만 계속 볼 때마다 그런 얘기하면 이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중독이 된다.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하면 이제부터 팩트 폭력.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명치를 사정없이 쾅, 쾅, 쾅 때릴 겁니다. 세 번째. 뒷담화 몰래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대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인즉슨 뭐냐 하면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특히 회사. 어떻게든 알게 됩니다.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알게 돼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도 얼마 걸리지 않아. 보통 일주일 아니면 다 알게 돼. 왜 알게 될까? 은연중에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연중에. 아니 지나가다 역 듣는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이 갔는데 거기서 듣는다거나 그러면서 은연중에 들으면 그 대상이 알게 되는 경우는 일주일도 안 걸려. 대체로. 아니 밥 먹다가 얘기 듣는다거나 술자리에서 얘기 듣는다거나 하면서 아, 이 사람이 나를 깠구나. 지그들끼리 이렇게 나 안 볼 때 얘기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뒷담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뒤에서 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왜 합니까? 그 사람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안 보이는 데서 우리끼리 비밀리에 얘기한다고 해서 했는데
근데 이게 자체가 비밀 유지가 안 돼. 보안 유지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떻게든 알게 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든 알게 돼, 특히. 알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한테 좋을 게 없어요. 나한테 좋을 게 없어. 특히 그 뒷담화를 하는 대상이 상급자다. 회사에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 날 좋게 볼까? 날 좋게 보냐 말이에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 왜 이번에 욕 먹는다고 또 딱 그거 자기네들끼리 또 가가지고 또 한번 까보지 그래? 시원하게 또 이빨 터지 그래? 오늘은 무슨 얘기할까 궁금하구만. 오히려 그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난감해요. 뭔가 내 어떤 민낯이 다 까발려졌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난감합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저는 웬만하면 뒷담화 하지 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에 높은 사람들은 그거 귀신같이 다 알더라고요. 귀신같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더라고요. 그럼 왜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이것 때문입니다. 뿌락치. 이 프랑스 용어인데 영어로 치면 스파이랑 같은 용어입니다. 뒷담화한 대상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뿌락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히려 이 뿌락치를 집어넣습니다. 혹시 내 욕하는 사람이 없냐 해가지고 밑에 직원한테, 아니면 그 직원들 중에 한 명이 쪼려쪼려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른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무조건 있습니다. 회사는 저는 이거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알 턱이 없어. 알 턱이 없습니다. 5명 얘기하면 그 중에 한 명 뿌락치예요. 무조건 뿌락치야. 그렇지, 군대랑 똑같죠. 군대에서도 뿌락치가 있어요. 무조건 있어. 그러면 이제 누가한테 이제 상급자가 이 사람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뭐 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소문 같은 거 있냐?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얘기해봐.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당신 눈 감아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런 거 알려주면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거 해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하면, 보통 사람들한테 이제 이 뇌물 같은 거 있죠. 와이드 같은 거 주면 이 넘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니까. 그럼 얘기한다니까요. 자네 서운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서운한 거 있으면 내가 챙겨줄 테니까 혹시 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소문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럼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열이 마음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 뿌락치가 되는 거야. 회사에서 있잖아요. 상급자리 나쁜 소문 안 하면 간단해. 그 사람한테 뭔가 쥐어주면 돼요. 쥐어주면 된다니까. 뇌물이나 뭐 해주면 돼. 그러면 웬만해서 넘어와요. 웬만해서 넘어온다니까. 예를 들어 생산직이라고 하면 아줌마끼리 뒷담하잖아요. 그 아줌마 중에 한 명한테 뭐 좋은 자리, 편한 자리 있죠. 편한 라인 같은 데 보내주면서 혹시나 내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런 거 알려주면 내가 좋은 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지어주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 뿌락치가 돼가지고 뭐 뒷담화할 때 중간에 끼어서 이제 들은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는 거죠. 이게 진짜 많아 여러분. 이 뿌락치가 정말 많아. 이 뒷담화 할 때 한 4명, 5명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뿌락치가 있다고 봐야 돼, 한 명. 2명 있을 때도 한 명, 그 사람이 뿌락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직장 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조심, 말조심. 우리가 겉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대할 때 말조심도 중요하지만
그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데 얘기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해. 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하나 얘기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앞으로의 인생의 좌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말로써 이렇게 뭐 뒷담화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요즘에 말로써 뒷담화 하는 경우보다 대화를 하는 경우보다는 카톡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카톡으로. 카톡이나 뭐 메시지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자로 하잖아, 문자로. 그러면 나중에는 몰랐다가 이 내용이 어떻게 알려지고 하면서 내한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있지만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잖아요. 이게 뭐 뒷담화나 뭐 침묵질 같은 거 해가지고 뒷담화 했다가 카톡 내용이나 전문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본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그런 것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연예인들만 일어날까? 유명한 사람들한테만 일어날까요?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일어나요.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 여러분 생각해봐. 요즘에 뭐 오히려 카카오톡 때문에 이 증거를 남기가 더 쉬워요. 증거를 남기 쉽다니까. 카톡 여러분들 웬만하면 대화방 안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대화 내용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 휴대폰 카카오톡만 확인하더라도 누구나 어떤 얘기하는지 다 보이잖아. 그래서 어떤 증거 찾을 때 요즘에 뭐 합니까? 카카오톡 그 대화 목록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뭐 일이 잘 풀려가지고 했다가 근데 어떤 대화 내용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내 스스로 그 관직을 내려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는다거나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도 생겨요.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 인생의 자충수를 만들기 이전에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정말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요것도 염두하셔야 돼요. 이게 팩트야, 6번. 나랑 뒷담화를 같이 한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내가 자리 비었을 때, 나 역시 뒷담화 대상으로 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뒷담화 같이 한 사람들은 아군이 아닙니다, 아군이. 아군이 아니에요. 같이 했다고 해서 동료가 아니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 같이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같은 편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같은 편을 이해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같은 편 아니야. 같은 편 아니라니까요. 그 뒷담화 내용 같이 낀다고 우리가 한 편이다. 우리 한 팀이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없으면 언제든지 날 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남자도 심하지만 여자는 더 심하잖아. 여자들이 이게 정체 심하잖아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은 더 반박 불가 이게. 여자분들 여자만 집단은 더 심하지 뭐. 아마 여중 요거 나오신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대 나오신 분들은. 아줌마들 특히 아줌마들 대학님 아줌마들이 혹시 뭐 일찍 가거나 자리 비우잖아요. 그러면 그 없는 사람 없다고 해서 그 사람 바로 타겟팅이 돼버려요. 정말로. 그러니까 몇 초 사이에 바로 타겟팅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봤을 때 여자들 이해 안 되니 그런 거잖아요. 저렇게 서로 까고 까면서 친하게 지내고 막 손잡고 다니는 거 보죠. 어이가 없잖아, 맞죠? 남자분들 여자들 보면 제일 어이없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니 당장 자리 몇 초 비었다고 그렇게 까다가 갑자기 올리면서 친한 척하는 거 보면 졸라 좀 가식덩어리 같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하고 뒷담화를 같이 하는 사람, 나 역시 깔 수도 있다. 나 역시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뒷담화를 같이 깐 사람들은 한 팀도 아니고 한 동료도 아니다. 아군도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뒷담화에 대해서는 동료, 친구, 어? 우정 같은 거 없습니다. 그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게 뒷담화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뒷담화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 뒷담화 같이 깐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리 비우면 나도 그 사람을 깔 수가 있어.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미 밥 먹듯이 했어 이미. 뒷담화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미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박 불가입니다, 여러분. 6번은 반박 불가야.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만약 이걸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고 정말 혜택을 보는 게 있으면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근데 이걸 통해서 잃는 것들이 많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잃는 게 많으니까. 저는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얻어가라 이런 것보다는 더 이상 내 소중한 것들이 잃지 말라. 데미지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페트폰격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얻을 것도 있지만 오히려 잃는 것도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잃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손해를 덜 보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덜 보라는 의미에서. 적어도 뒷담 안 하면 적어도 상대방한테 뭐 내가 뭐 나쁜 의도로 접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잘못될 우려도 없어요. 피해볼 우려도 없어. 그리고 내가 저것 때문에 맨날 습관적으로 누구를 까거나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뒷담화의 대상을 계속 찾아야 돼. 약간 중독이 얘기했잖아요, 중독으로. 뒷담화 하던 사람들은 계속 누군가를 조준해야 된다니까요. 갑자기 이 사람 얘기했다, 이 사람이 없어졌다. 그럼 다른 사람 또 찾아서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 찾아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미 중독이다 보니까. 그래서 뒷담화를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내에서 해야 돼요. 최소한도 내에서. 정도껏 해야 되는 겁니다. 뒷담화 백날 쳐난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소중한 것들이 잃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가차 없이. 그러기 전에 웬만해서는 주변 사람들하고 뒷담화를 삼가하시고, 여러분도 설령 내가 뒷담화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뭐 까는 것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보통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뒷담화 대상이 돼서 까인다 해서 상처를 깊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처 입을 필요도 없어.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야. 어차피 저 사람 뒷담화 까는 사람들, 나한테 뒷담화 하는 사람들 또 자기네들끼리 또 갈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서로 까기 때문에, 서로 모두 까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저기 저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쓰고 구차하게 관심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웬만해선 주변 사람과 뒷담화를 삼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